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름철 방학 및 휴가를 맞아서 안경을 벗으려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눈 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거 운동할 때나 아니면 뭐 행동할 때 참 불편하거든요. 내려가고 또 다시 올림 또 내려가고 벗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수술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네. 시력 교정 수술 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여름철 땀날 때 많이 힘드시죠, 정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그죠? 뭔가 자기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권유할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필요성.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뭔가 생활이 불편해, 안경 끼는 게 불편해, 아니면은 직업적인 이유로 항상 콘택트 렌즈를 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합병증이 와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자기 눈 상태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이 첫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이죠. 그러면 이 수술을 할 때에 얼마나 안전한 수술을 자기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눈에 맞는 안전한 수술 방법을 고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뭐 안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안경 쓴 얼굴이 나는 더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여. 그런 경우도 있죠. 네네. 벗으면 좀 어색하다 해서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서 뭐 시술하면 된다, 수술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시력 교정 수술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라섹 이런 건데 맞죠?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종류와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큰 줄기로 따지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섹처럼 눈에 저희가 검눈동자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각막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각막을 우리가 안경 맞추듯이 안경의 도수를 각막을 이렇게 맞춰주는데 그걸 가지고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깎아주는 게 이제 라섹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이유든 레이저로 이제 각막을 깎아서 교정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내 렌즈라고 하는 바깥에서부터 만들어진 렌즈죠. 우리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끼듯이. 근데 이것은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눈 안구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삽입하는 거네요. 네네. 이렇게 크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간혹 드물게는 과거에 많이 이제 시행하던 시력 교정 방법인데 이것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렌즈. 네네. 그 렌즈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제거하고 그것을 인공 수정체로 대신 넣어주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혹 드물게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라섹하고 라식하고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좀 비슷하기도 한데 그 수술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큰 줄기에서는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눈에 교정하고자 하는 각막을 깎아내는 방법은 똑같은데 네. 그 단계에서 우리가 방법상의 차이, 어떻게 보면은 메인 차이는 아니고요. 방법상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라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눈의 표면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쭉 깎아주는 방법이에요. 네. 갖고자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눈의 표면에 우리 그렇지 않은 피부도 우리 껍질 다치면은 많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또 이게 조금 살이 다시 껍질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라섹은 수술이 후에 약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표면이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시력 회복이 조금 시차가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이런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발명된 것이 라식이라고 하는 건데 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표면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뚜껑처럼 만들어서 각막의 속을 레이저로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딱 덮어주게 되면은 뚜껑은 금방 덮이면 아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증도 훨씬 덜하고 시력 회복이 조금 빠른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라섹도 사람의 경우나 눈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라식보다는 라섹이 더 월등히 좋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라식이나 라섹이나 차이 없이 본인이 자기
여건에 맞게끔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주변에 이 사람은 라식은 되는데 라섹은 안 되고, 뭐 라섹은 되는데 라식은 안 되고, 뭐 이런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굉장히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그 요점 사항이 되는데요. 네. 일단 라식이든 라섹이든 우리가 그 각막이라고 하는 눈의 구조물을 깎는 거예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체 조직을 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깎아서 교정을 할 때는 눈이 사실은 많이 안 나쁜 사람은 조금 깎겠죠. 근데 이제 많이 나쁜 사람은 또 많이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안정성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깎는 것이 눈의 안전을 보존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안정성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이 이상은 꼭 지켜줘야 돼, 깎으면 안 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라식이나 라섹을 하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라식 같은 경우는 깎을 수 있는 한계가 뚜껑 부분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덜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식은 안 되고 라섹은 되는 분들은 라식을 할 만큼 두께는 안 되는데 라섹으로 깎게 되면은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라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라섹의 경우에는 사실은 눈에 그 뚜껑을 만드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눈의 외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방관 같은 특수 직종에 계신 분들은 라섹이 훨씬 더 제가 추천을 드리죠. 라식에 비해서 눈의 구조가 훨씬 자기 눈 그대로기 때문에 단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레이저를 깎는 그 각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타고난 그 변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벨리노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는데, 이것은 그 눈의 조직에 각막에 어떤 외상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그 눈송이처럼 그 눈송이 같은 혼탁들이 눈에 막 증식을 해서 시야를 뿌옇게 만드는 이런 아주 특수한 질환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표면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 아벨리노라고 하는 그 눈송이 같은 혼탁들이 막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사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분이 숨어 있는 이러한 변성이 있는 거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이러한 변성이 있는 분들도 레이저로 하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술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갑자기 뿌얘졌다가 다시 또 보였다가 또 뿌얘졌다가 보였다가 하는 증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예. 이런 혼탁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돌아오질 않죠. 계속 이제 그 뿌연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걸러가지고 이런 분들은 레이저 수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전에 이 검사가 좀 필요한 중요하죠. 부분들이 있군요. 그 질문 중에요. 네. 그 젊을 때 하는 거랑 나이가 네. 들었을 때 하는 거랑, 그러니까 두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두께가 젊을 때 두께랑 나이가 들었을 때 두께가 똑같은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께가 줄어드는지. 되게 두께의 문제보다는요. 두께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이가 조금 들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중년 이후에 이제 수술을 조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젊을 때는 바빠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한 가지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노안이라는 게 생겨요. 근거리가 좀 덜 보이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눈 교정을 했을 때에 비해서 본인이 좀 손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로 교정하는 게 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시라는 게 뭐냐면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니까 안경을 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젊을 때 하게 되면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해서 좋은데, 이 나이가 이제 중년쯤 되신 분들은 이제 근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근시는 가까운 게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경은 항상 멀리 볼 땐 끼지만 가까운 건 자기 주위에 안 보여서 전부 돋보기 끼는데, 그 자기는 안경만 벗으면 가까운 거 잘 본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그때 가서 라식을 하면은 멀리는 잘 보이겠지만 가까운 건 어떻게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돋보기를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또 안경을 또 벗는다고 벗었는데 다시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물론 눈 굴절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은 젊어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저는 크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뭐 가까이 있는 걸 안경을 벗으면 정말 잘 보여요. 그런 경우죠, 딱. 예, 이제는 안경을 쓰고 보면 조금 침침해진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이제 그러면 시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까이는 돋보기를 다시 껴야 된다. 다시 껴야 된다. 맞아요. 네네. 그 수술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상황들을 조금 네네. 짚어주신다면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언급됐지만은 그 수술 전에
본인이 충분히 자기가 이제 그 검사를 철저히 받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결정을 하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렌즈를 일단 끼시면 안 돼요. 네. 렌즈를 끼시게 되면은 수술하게 되는 그 각막 부위에 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그 펌어나 염색 같이 왜냐하면 이제 펌어약이나 염색 같은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에 그 눈의 그 수술 부위에 조금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눈 주위에 뭐 눈썹 화장이라든지 눈 주위에 어떤 그 좀 색조 화장 또는 펌어 염색 같은 것들은 수술 전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수술 전후로 해서 그 자외선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좀 잘 착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